지금부터 제30회분을 책의 저자가 직접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 Y대학교 진학 후 두 아이의 생활. 입학한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두 아이가 똑같은 Y대학교에 입학한 후 생활하는 모습은 비슷하였습니다. 공부하느라 못해본 젊은이들의 행진 대열에 끼어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하고 모임에도 참석하고 대학 전공 공부도 해가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만족한 대학 생활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녁에 집에서 식구들이 모일 때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든 열띤 토론도 해가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아이들 말을 경청하면서 이야기 중에 나오는 미래의 세계, 즉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변해갈 세상, 그리고 빠르게 바뀌는 경제 인식의 변화, 의학 발달과 수명의 연장, 격동하는 세계의 역사 흐름 등 주제마다 새롭게 나오는 새로운 지식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지식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절 저는 본업인 세무사업을 하면서 집안 식구들과 어울려 평온한 가정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소에 꼭 하고 싶었던 대학원 공부를 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맙게도 저는 입학하기 어렵다던 Y대학교 Y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2. 장래의 진로, 목표, 취업의 방향, 그리고 관심의 중요성. 아이들이 점점 성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대학 졸업을 2년쯤 앞두고는 다가올 장래에 대한 진로나 목표 또는 취업 등에 관하여 이리저리 생각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때는 형제 둘이서 토론도 하고 엄마 아빠와도 상담하고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관한 서적을 수없이 읽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라고 했다는데 아이들에게는 선뜻 그 말이 실감이 안 나는 듯 했을 것입니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겠지만 부딪히는 현실은 마냥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어렵고 생각하는 일마다 뭐 하나 제대로 성취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장래 목표를 자신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엄마나 아빠와 상담하거나 의견을 이야기할 때면 당연히 모든 질문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한 자세히 말해 주었고, 이런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조금만 경험이 있는 분이시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직업별 특성과 장단점, 장래의 전망, 연간 수입 예상액, 사회적 인기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노력의 정도와 걸리는 기간, 목표 분야에 첫 발을 들여놓을 때 각오, 자본이 필요한 경우 자본력의 뒷받침, 공부를 해야 성취하는 직업인 경우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및 환경, 성공하려는 의지와 끈기, 이 밖에 다양한 직업의 종류를 말해 주었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했을 때는 각각 어떻게 될 수 있고 중간 정도 성공했을 때는 각각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직업에 대하여 제가 아는 대로 설명한다 해도 제가 세무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세무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눈치로 느낀 것은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아빠의 직업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눈치를 밖으로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에게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으므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일절 간섭하지 않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3. 환경의 변화. 이렇게 아무리 생각은 좋을지라도 대학생이 된 아이 둘과 부모 4명이 한 집안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을성이 요구되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집은 종일 고요함 그 자체로 유지해야 하며 TV 시청은 거의 안 했지만 혹시 시청할 경우는 묵음으로 시청하고 집에 손님 초대 안 하고 애완동물 안 기르고 집안에 장식 안 하고 고급 옷 안 입고 고가 음식 안 먹고 술, 담배 안 하는 등 번잡하고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아내와 저는 약속하였습니다. 그 후 이런 조심스러운 가족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도 아이들은 저와 엄마에게 자신들이 저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상담도 하고 결과도 알려주며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실망하고 어느 때는 기뻐하고 또 어느 때는 풀이 죽어 힘없이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목표를 정하기 위하여 학원을 다니든 도서실에 가서 책을 보든 친구나 선배를 만나 토론을 하든 모임에 가서 흥겹게 실컷 소리쳐 보든 국내 여행을 며칠 가보든 장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괜찮을까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언젠가는 성패의 결과물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4. 제가 대학원 입학 후 사교육비 안 들이고 자녀 영어 회화 공부 성공하기라는 책을 출판하다. 한편 저는 이 시기에 뒤늦게 입학한 대학원을 다니면서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기대와 호기심 때문에 대학원의 학교 생활을 무척 진지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영역에서 배우는 학문의 깨달음이 지금도 저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에 저는 제 아이들을 처음으로 영어 공부시키면서부터 아이 둘 모두를 Y대학교에 입학시킬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일기장에 메모해 두었던 쪽지 일기장을 모아서 사교육비 안 들이고 자녀 영어 회화 공부 성공하기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이 발행되자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동아여성 등 여러 곳에서 인터뷰 신청이 왔고 EBS 방송 출연과 교육 1번지 동네인 강남교육청에서 또 강의 요청이 와서 현장 강의도 해주는 등 갑자기 제가 바빠졌습니다. 이 책으로 인하여 저 이름이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저는 본업보다도 이 일 때문에 더 분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5. 아내의 권유로 이 책을 출판 40여일 만에 절판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저를 보고 잠깐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조용히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쓴 저 책 절판해 주세요. 당신이 너무 분주해 하시는 걸 보니 집안의 분위기가 차분하지 못한 것 같고 특히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도 덩달아 안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책을 절판하지 않으면 당신
저는 당신과 이혼하겠습니다. 예? 저는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있다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예. 아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직 졸업도 못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이 집안 분위기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아이들 마음이 들뜰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장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요. 절판해 주세요.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엄마의 굳은 의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것저것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결단을 내릴 때까지 며칠이고 또 며칠이고 수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제가 하는 일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맞나? 왜 나는 아내의 깊은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미련스럽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을까? 이런 자책감이 휩싸이자 아내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울컥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까지 아내는 저의 행동을 쭉 관찰해 오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이혼이라는 극한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호소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저는 마음을 정리한 뒤 그날 오후 출판사에 연락해서 이 책의 절판을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절판한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희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부부는 서로의 의견을 좀 더 친밀하게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교보문고, 용품문고 등 서점 여러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책이 절판되었다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 30회분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